안녕하세요. 오늘은 외국에서 차를 빌리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. 외국에서 차를 빌리려면 이제 단계별로 고려해야 될 점이 많은데요. 저와 함께 하나하나 해보시죠. 네,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어떤 차를 어느 회사에서, 어느 렌탈 회사에서 빌릴 것인가를 정해야 되는데요.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먼저 구글에 들어가 봅니다. 이제 구글에서 렌트카 가격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가격 비교 사이트가 쭉 나오는데요. 위치를 한번 눌러보죠. 여기 마침 이제 샘플 도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샌프란시스코를 선택해 보겠습니다. 샌프란시스코를 선택하니까 이렇게 바로 장소를 보여주고요. 날짜는 뭐 임의로 한 일주일 잡아보겠습니다.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다른 곳에 반납할 것이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일단은 이제 동일 장소 반납을 하고요. 이런 게 어떤 말인지는 나중에 소개하겠습니다. 그리고 바로 렌트카 찾기로 들어갑니다. 네, 사이트에 저 차량이랑 오른쪽에 이제 카 타입이라고 나오는데 이제 차의 크기죠. 소형, 중형, 대형 몇 명이 갈 것이냐에 따라서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짐 개수랑도 관계가 있죠. 장시간 뭐 여러 날 차를 렌트할 경우에는 좀 더 여유 공간을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. 네, 먼저 소형차를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는 쉐보레 스파크가 맨 위에 있네요. 그 다음에 이런 차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보기는 어려운 차들이고 뭐 현대 액센트도 보입니다. 네, 그럼 소형차는 이런 현대 액센트급이거나 이렇게 할 수 있죠. 그 차 안에 물건이 보이도록 놓아두시면은 유리창 깨고 도난당할 위험성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SUV는 뒤에 이제 특히 트렁크 부분에 유리가 있어서 보이니까 이제 트렁크에 짐을 두고 다닐 때는 약간 이제 뭐 얇은 검은 천 같은 걸 갖고 가셔서 덮어 두시는 게 좋아요. 리스트만 보고서는 이제 무슨 차인지 잘 알 수가 없는데 그럴 때는 이제 유튜브를 보시면 됩니다. 이제 유튜브에 이렇게 차종을 입력을 하면은 그 딜러분들이 자세하게 차를 구석구석 소개한 이런 영상들이 많이 있어요. 뭐 일단 취소되는 조건으로 해서 예약 한번 해서 견적이나 이제 최종 회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. 뭐 이런 이제 가격 비교 엔진들이 있고요. 그 다음에 렌트카 회사 중에 우리나라의 사이트를 한글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습니다. 이 이제 알람하고 내셔널은 이제 같은 회사고요. 그다음에 허츠에서도 사이트가 있습니다. 근데 요 알라모하고 내셔널의 한국 사이트는 사실 굉장히 설명이 잘 돼 있어요. 시스템을 잘 모르겠다 하는 경우에는 요 알라모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좋습니다. 이번에는 보험에 대해서 알아보죠. 이제 여러 세부 항목으로 나눠져 있는데요. 긴급 출동 서비스도 필요하죠. 이제 미국이 땅이 넓잖아요. 그러니까 사막 한 군데를 달리다가 뭐 타이어나 뭐 배터리 등 문제가 생겼다. 그런데 이런 보험이 없다 그러면 그 별도 서비스를 불렀을 때 그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. 이렇게 보험은 체크를 했는데요. 그래도 몇 가지 경비들이 추가로 붙습니다. 공항 이용료라는 게 붙는데요. 이제 공항 구내에 그 렌트카 사무실이 있을 때 그 시설 이용료를 부담하는 거고요. 또 뭐 차량 등록비라는 것도 있습니다. 지금까지 소개한 보험이나 기타 경비들은 렌트카 회사별로 용어도 조금씩 다르고 그 항목도 좀 다릅니다. 또 지역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고요. 근데 가급적이면 웹에서 예약할 때 이제 모든 경비가 포함되도록 하는 게 낫습니다. 지금 이렇게 용어를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잖아요. 뭐 복잡하고 사실 처음 들어본 얘기도 있어요.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영업소에서 그 직원이랑 같이 말로 협의한다고 해보세요. 그러지 않아도 부담되는데 그 초보자가 영어로 협의하기는 뭐 힘든 일이죠. 렌트카 항목에 꼭 나오는 게 내비게이션이죠. GPS라고도 써 있는데요. 이건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. 갖고 계시는 스마트폰에 구글 맵이 다 기본으로 있고 이 맵에서 그 주행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. 우리나라에서는 구글 맵에서 이 내비게이션 기능을 쓸 수가 없게 되어 있는데
미국, 유럽 그리고 여러 나라에서 구글 맵으로 이 내비게이션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. 이 내비게이션을 활용하려면 사전에 지도를 다운받아야 됩니다. 이제 통신이 안 되는 곳이 많기 때문에 그때 실시간으로 통신하면서 지도를 받는 것이 이제 안정적이지가 않습니다. 폰을 차 안에 부착하려면 거치대가 필요하죠. 그런데 미국은 이 거치대의 부착 위치도 또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. 이 많은 주에서 앞유리에 부착하는 거는 이제 시야를 가린다는 이유로 위치를 제한하거나 아니면 아예 사용을 금지시키고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거는 환풍구에 부착하는 형태입니다. 이제 대시보드에 놓는 것은 또 대시보드가 원형인 평면이 아닌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 안 맞을 수가 있어서 이제 환풍구가 제일 적용하기 쉽더라고요. 그래서 실제로 여러 종류의 차에 이 환풍구 부착형으로 내비게이션을 사용을 했습니다. 오늘은 외국에서 자동차를 빌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나라마다 또 미국은 주마다 여러 가지 규정도 달라서 신경 쓸 게 많은 건 사실입니다. 그러나 그만큼 더 편리성이 있으니까요. 잘 챙겨서 즐거운 여행하시기 바랍니다. 다음 시간에는 렌트카를 실제로 인수하고 주행하고 반납하는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. 네,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히 계세요.